이슈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휘핑 뉴스,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저 전해드려요.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첫 소식 보죠. 2025년 예산안을 발표됐는데 네. 주요 내용 알려주세요.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지출은 677조 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났고요. 총 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6조 원 더 많은 적자 재정이지만 올해보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우선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고요. 서민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인 25만 2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되고요. 대통령 발언으로 대폭 삭감이 됐었죠. 연구개발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에서 29조 7천억 원으로 다시 증액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월급도 오른다면서요? 네, 그동안 공무원 박봉,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임금으로 사기가 저하돼 그만두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아,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맞아요. 네. 그 노량진 거리가 텅텅 비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그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네. 줄어들면서. 아, 거기 학원가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직급의 구분 없이 3% 오릅니다. 네. 2017년 3.5%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걸 고려해 지난해 2.5%보다 0.5%포인트 올렸다는 입장이고요. 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해 왔거든요. 네.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들의 실질 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네. 다만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3%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라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을 중심으로 임금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내년부터 군 병장 월급도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병장 기준 올해 165만 원보다 40만 원 늘어난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저희가 어제 프로그램에서도 그 전력 수요와 전력 전기 요금에 대해서 이슈를 2부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오래전부터 들려왔었죠. 네. 200조 원이 넘는 큰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요. 네. 인상 시기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가 지난 뒤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인상 시점에 대해선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폭염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하고요. 네. 한전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02조 9,9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4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OECD 국가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기는 했는데 네. 올린다니까 조금 신경 쓰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식.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크게 확산 중이라고 해요.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처럼 최근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10대 사이에서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의 각 지역별, 학교별로 텔레그램 대화방이 만들었고 이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교사나 여군 등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맘카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피해 학교 명단이 만들어져 돌고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학교가 100곳은 좋게 넘더라고요. 많아요. 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제 저장해서 이거를 범행에 활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혹시나 내 사진도 이용된 건 아닌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하는 대중 공포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학부모들은 SNS와 카카오톡에서 자녀의 사진을 삭제하고 있고 이름이 언급된 학교의 학생회들도 SNS에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되도록 삭제를 권장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네. 충격적인 건 최근에는 내 친여동생, 친누나, 사촌 등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충격적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걸 지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거 엄벌에 처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거는 막아야 되죠. 네.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지금 경찰에 불구속에 입건돼서 조사하고 있는 사례도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네, 죄의식 없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는 채로 하는 것 이런 같아요. 잘못된 호기심이 정말 파멸로 인생을 이끕니다. 네. 네. 자, 다음 경제 소식이죠. 네, 오는 11월 매출 88조 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건데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오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고요. 네. SKENS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합병은 주총 특별건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SK 36.2%, 국민연금 6.2% 등입니다. 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대다수 주주가 찬성하며 합병안은 통과됐습니다. 네. 합병 법인 공식 출범일 11월 1일입니다. 네. 다만 이날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약 3주간의 주가 흐름이 합병 시너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공룡이 탄생한다는 네.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늘 지금까지는 3만 원이었는데요. 네.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요? 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그간 직무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그러니까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그리고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물가 상승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권익위가 지난달 음식물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고요. 더불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에서 설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2배 상향 적용됩니다. 네. 이 상향 소식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요. 네. 경기가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 다가오는 추석 대목 실종되지 않을까 긴장하던 네. 유통업계는 반기는 목소리인데요. 네. 반면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양면은 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자, 이제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휘핑 퀴즈는요? 네, 세계
9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이것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것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통, 마약 밀거래 등 대형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주관식이고요. 네. 좋습니다. 영과 날못, 영양 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네, 그 힌트를 드려야죠.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제 메신저 서비스인데 강력한 보안성 때문에 이제 아주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그래서 9억 명이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네. 비슷한 단어 하나 얘기할게요. 비슷한 단어로는 네. 2000년대 초반 매우 히트를 쳤던 텔레톱이라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텔레톱이라는 프로그램. 전혀 생각 못했어요. 텔레톱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이 정답이 보입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어제 이걸 만든 창업주가 프랑스 입국 중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체포됐죠. 소식을 네.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정답 주관식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텔레토비를 연상하시면 돼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모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마저도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도시 아이들의 텔레파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휘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